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와 주가의 관계를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에 비유를 한 건데요. 주인은 경제고 강아지는 주가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인 곁으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근데 요즘 시장 보면요.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는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인이 강아지 근처에 가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오늘도 양시장 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정말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내시는 항상 대응의 영역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연락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목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신기하게 또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시면요. 키이스트 드라마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예인 이슈들로 많이 들어봤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400억 드라마 제작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 상승분보다는 많이 반납한 채로 2%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이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의 흥행 기대감 속에서 주가 상승이 나와줄까요? 최근 A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올라줬던 흐름 보여줬는데 동행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꼭 한 종목씩 몇 원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한국 BNC가 또 2연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파마는 오늘 급락을 보여줬는데 한국 BNC가 제2의 한국파마처럼 2연상을 갔습니다. 재료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대마 이슈로 엮였지만 큰 시세 분출은 없었는데 역시 코로나 치료제 재료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몇 원상 기록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보시면요. 우주항공은 정말 맨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트랙 I가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뭔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어제라도 관심 가졌으면 이 큰 상승분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증권사에서는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해서 호평을 매일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트랙 I는 오늘 상한가에 갔으니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순환맨 관점에서 다른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에게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넨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 제넨바이오는 코로나 이슈처럼 올라준 것처럼 보였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했고 오늘은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긴 음봉 마감이 됐다는 건데요. 최근 제넨바이오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인데 본 사업으로 호재가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종목도 상한가 같더라고요. 바로 YMT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아니지만 코로나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PCB 인쇄회로 기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서 탄탄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됐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1분 내로 99% 사멸할 수 있는 구리원단 마스크 출시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뜨면서 올라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이야기 곧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트랙 I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우주항공이 연일 핫한데요. 세트랙 I는 상한가 갔으니까 무서우니까 좀 다른 종목 좀 눈여겨봐야 돼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자리에서 추가적인 급등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약간은 단타성 자금들도 한번 들어온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한번 절반 이상은 정리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소형, 중형, 대형의 이제 위성을 관제하는 관제 시스템과 그리고 지상에서 여러 가지 관련한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한 솔루션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하나그룹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하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트랙 I까지 인수를 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의 최강자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애매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기업이 이제 합쳐진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유인 달 탐사나 여러 가지 이제 로켓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때 관련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실적 기대감도 한번 확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형태로 지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매직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룹의 인수설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인수가 피인수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대 심리가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긴 했지만 이제 단타 성향으로 볼 수 있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 상승한다고 할 때는 우선은 이제 목표 주가로는 75,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경우에 이제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의 구간대, 지지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만약에 이제 이게 6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세트랙 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YMT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YMT가 코로나 마스크 반사익 뉴스가 있던데 뭔가 오르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사실 마스크 이슈가 오늘 나왔다라고는 전달은 받았는데요. 사실 이 이슈가 아니라 애초에 이 원래 본업에서의 좀 성장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PCB 화학 소재의 제조 기업인 YMT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와 이제 전기차 모듈 기판용 소재를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뒤로 추가적인 마스크 관련된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이 국내 PCB 가공 화학 소재가 이 미국 쪽 이 전기차 회사 쪽으로 승인 허가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납품량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업체 쪽으로 공급되는 이 모듈형 기판이 사용 승인이 된 게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사업 쪽에서는 앞으로 이 YMT가 이 T사를 통해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YMT라는 종목을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랑 같이 좀 강력하게 좀 밀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이 구간대에서 제가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지만 YMT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계속 받았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조정 구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자체적인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엄청나게 큰 누적 수익률을 더 쌓아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매도하실 생각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계좌 묻어두시면 굉장히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M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상한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2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요. 저희 4시와 함께 주식 고민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부터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평소에 네. 장기로 투자하세요? 단기로 투자하세요? 원래 단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물려가지고 장기가 되는 게 많죠. 아, 그럼 오늘 종목은 궁금한 종목은 좀 장기로 보유한 종목일까요? 이것도 물려가지고 막 한 50% 손해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서 조금 그래도 아, 어떤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기계요. 네. 매수가는요? 아까 얘기했는데. 아, 네. 매수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비중은 7%고, 네. 예. 아, 지금 예. 네. 원래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그럼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비중을 정확히 알아야지 예.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42,800원인데요. 네, 42,800원의 비중은요? 17%요. 17%요. 예. 아, 그럼 이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갖고 계셨나 봐요. 예.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넘으셨고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시청자님 말씀대로 요즘에 그래도 꾸준히 올라주고는 있어요. 예. 이제 매수가까지 도달을 했으면 좋겠고 또 수익까지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에게 한번 전망을 물어볼게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추가 상승 구간에서 좀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묶여 계셨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한 4만 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예. 보셨나요, 혹시? 예. 네,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제 뭐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았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정부 네. 정책을 보았을 때 정부 정책이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양상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은 선회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실적 면에서 본다 하면은 우선은 이제 올해가 지나야지만 그 5만 원 부근까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올해는 뭐 그런 게 없나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4만 원에서 한 4만 6천 원 사이가 예.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구간대가 왜냐면은 지금 과거에 존재하는 이제 그 상단에 물량들이 있거든요. 예. 이 물량들도 있고 이 물량들을 뿐더러 이제 이 구간대에서 올라온다고 할 경우에는 실적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건설기계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 있죠. 예.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볼 수가 있어가지고 예. 만약에 이게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만약에 이제 이 섹터나 이런 부분의 관련주들을 선호하시거나 이제 한번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4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거를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 4만 5천 원 갈 때요? 아니요, 4만 원 부근에서 이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로 올라오면은 예. 그때는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새로운 종목들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이제 관계사로 볼 수 있는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차라리 그거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바꿔 타는 게 좋겠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있죠. 중국이 예. 올해 이제 경기 성장률이 한 8%를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인프라 그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한 2위권까지 점유율을 높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더욱더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대체 전환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그동안에. 네, 이 종목은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종목을 따로 알려주셨어요. 네, 두산 그동안에요. 인프라코어 한번 관심 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현대건설하고 현대제철도 손실 보고 있다가 네, 그래도 올라서 팔았어요. 올라서 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고. 예. 너무 오래 갖고 있다가.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종목도 꼭 수익 전환이 빨리 아유. 됐으면 좋겠고, 또 알려진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아유, 이거 애로운 투쟁이에요. 이 아, 주식 맞습니다. 주식이 어렵죠. 거래. 예. 네, 시청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님이랑 통화를 하니까 주식이 정말 어렵다라는 게 딱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주식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 들어가서 또 주식 고민 또 풀어드릴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 오늘도 팬님들이 이렇게 많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 중에서는 단호민재님 INC 4,560원에 비중 5%, 버틸까요 팔까요 하고 또 멋진 폭발 김민재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5177님이 연락 주셨는데 이거 풀어볼게요. 자, INC 4,560원이면 지금 수익권인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은 오늘도 2% 오르긴 올랐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홀딩일까요? 네, 당연히 계속 홀딩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격대를 보여드리면 이 3,750원 가격대가 이 종목이 지금 약 3달 가까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준비했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뭐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 분명히 되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추가 상승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올라갔었다가 약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25%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뭐 계속 홀딩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대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 즉 아직까지 매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그 다음 날에도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뭐 수익이다라고 사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위에 구간 올라갔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내가 수익이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조금 기대하면서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NC 수익권이시지만요. 조금만 더 가져가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문자 풀어볼게요. 문자하면은 보겠습니다. 문자하면은요. 세원 셀레텍이 아니고 세원 셀론텍 같은데 이거 풀어볼게요. 3,200원에 비중 20% 제발 봐주세요. 수익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5937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거 풀어볼게요. 자, 이 종목은 또 바이오주,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3,110원에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약간 매수가와 차이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손실권인 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 전망 좋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세원 셀렌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한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볼 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방향성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NC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그 기업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으나 이제 얘는 제약 바이오 테마와 이제 함께 간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선 2월 달을 보면은 이제 2월에 미국의 아마케 이제 초록 공개권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미국의 아마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우선은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일부러 약간은 변동성을 주면서 매집 구간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대만 유지해주고 이제 이 구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급등 성향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SNC 엔지니어링이 급등 모습을 보였을 때 좀 변동성이 확대됐던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대를 형성을 하다가 우선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기성 자본들이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조금 더 털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2, 3월 달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즌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미국의 아마케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종양학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첨생법 관련한 부분도 아직 관련한 테마가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 연골 관련해서도 좋은 테마나 아니면은 방향성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이제 잡아드리자면 우선은 3,500원 부근이나 이상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4,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원 셀론텍 풀어드렸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 시장처럼 빨간불 켜낼 수 있을 텐데요. 힌트 보시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 생필품은 다 잠글 거야. 이 힌트 쉬운데요?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고요. 세계적 동맹 건설 관리 회사. 이거는 무슨 소리죠? 이해하기보다 넌센스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종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힌트가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3글자고요. 생필품은 다 잠글 거야 라고 합니다. 최병진 전문가 숨겨놓은 보물 있으신가요? 네, 조금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네, 당황하셨나 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러 가지를 다 잠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용기 같은 거를 이제 위주로 이제 잠궜는데 지금을 본다고 하면은 물병 같은 것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납 공간 등도 이제 개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왜 이 기업을 가져왔냐면은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의 춘절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중국 수혜 관점으로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4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이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했다고도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고 할 때는 우선은 이제 그 매출 단가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폭에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제 마진율을 높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실적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중국 소비 관점에 있다고 합니다. 또 춘절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에 또 초점이 맞춰질지 잠시 뒤에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5글자고요.
세계적 동맹 건설 관리 회사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힌트가 뭔가 이상해요. 네, 힌트가 그래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제가 가지고 왔던 힌트는 이 세계적 동맹 제약회사로 가지고 왔었는데, 제약회사요? 네네. 오. 사실 약간 뭐 작가님께서 힌트를 조금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 뭐 힌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못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어렵게 가져오셨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못 맞추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종목명은 뭐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니까 그건 네. 괜찮은데 이 종목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뭐 없나요? 지금 최근에 제가 급등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역시도 이 급등 성향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채팅방을 보니까 또 전문가의 종목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급등주도 요즘에 좀 수익이 잘 나서 이 종목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MTN 실시간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MTN 유튜브도 함께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 알아봤고요. 저희 상담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좋아하는 섹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제약 그런 건 바이오주라던가 반도체 이런 섹터 좋아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바이오주요. 바이오주 좋아하세요? 오늘 네. 그럼 상담 받을 종목 바이오주예요? 네네. 아, 어떤 종목일까요? HLB요. HLB요. 매수가는요? 시청자님 혹시 98,000원이요. TV로 시청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전화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60%요. 비중 60%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요? 98,000원이요. 98,000원이요. 네네. 아, 이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이요. 네네. 아, 그러면 수익 봤던 구간도 있는데 지금 다시 내려온 거 그때 맞으실까요? 매도를 못했고 네. 조금 더 갈 줄 알고 네. 그러다가 좀 놓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종목이라는 게 매도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안 갔으면 매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손실로 넘어가면 막 속상한데 한번 저희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될지. 네네. 네. 김민재 전문가, HLB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좋게 보시나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종목 계속 좀 횡보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중도 60%나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승분을 조금 다 놓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좀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뭐 하나 묻어두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HLB 종목 하나 반드시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묻어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이 HLB 생명과학이 이미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그러니까 시세 분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HLB 생명과학이 간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승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입이 담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이 갔다라는 건 HLB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일전에 이 HLB 생명과학을 추천을 드려서 지금 수익을 조금 많이 드린 편인데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HLB입니다.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HLB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HLB 생명과학에 매집을 좀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HLB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올려놓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는 그 수급이 HLB로 다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도 역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리셨으면 저는 비중 빼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항서제약과 연관이 있었던 분도 뭐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안 태우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도적으로 저점을 깨서 투매를 유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때도 보시면 꾸준히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기대감을 심어주다가 이날 보시면 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되는데
요때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는 거의 상한가 11%, 12%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11월 달, 12월 달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번 저점보다도 더 강하게 좀 주가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또다시 상승을 추세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13%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일부러 저점을 계속 낮춘 다음에 투매를 유발하고 이 매집 세력들이 개인 물량을 좀 떨쳐내고 계속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딱히 올라간다는 내용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종목 단독적으로 혼자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많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루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LB를 설명을 드릴 때는 사실 HLB 세면과학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HLB 세면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온 뒤로 지금 횡보를 거치고 있다가 시장에 조금 빠지면서 내려와 있는데요. 이제 HLB 생명과학도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생명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HLB 생명과학이 반등 타이밍이라는 거는 HLB도 역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는 단순하게 횡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를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미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여줬던 이 HLB 생명과학을 보시면 이 HLB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HLB 역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한번 올려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올려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익을 지금 시장이 올라간 동안 수익을 좀 많이 놓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버티신 거 저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 기다린 만큼의 수익을 꼭 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이 크신 만큼 조금 더 불안하실 텐데요. 다행히 긍정적인 전망 주셨어요. 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HLB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함에는요, 지금 AD 칩스가 2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풀어볼까요? 근데 이걸 풀어볼게요. AD 칩스 오늘 2시 30분에 1,38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3시경에 갑자기 급등하더니 지금 시간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될까요? 1011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거 풀어볼게요. 오, 지금 기분이 정말 설레실 것 같아요. 지금 1,385원이면 오늘 지금 마감 상황에서도 수익권인데요. 오늘 10% 넘게 올랐고 정말 시간의 단일가 보니까 지금 시간의 상한가에 갔네요. 최병윤 전문가 지금 사실 이분 마음이 콩닥콩닥 할 것 같거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면 될까요? 네, 우선은 갭상은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비메모리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은 반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의 상승형 매집 구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 같은 경우가 자체 생산에서 외주 생산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최근이나 이제 지금까지도 인텔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제 공급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해지면서 시간의 강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451원, 2,500원 부근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뒤에는 관련한 테마가 이제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추세는 상방으로 전환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이제 장 마감과 그리고 시간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우선은 1차적인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2,000원 부근에서 한번 2,400원 사이 이 구간대에서 이제 비중을 절반 이상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량주 위주로 큰 틀의 테마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업계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부분을 볼 때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순환 구조를 나타낼 경우에는 2,80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칩스 지금 수익권이고 굉장히 내일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2,000원에서 2,4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시청자들이 정말 기대하는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LG 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LG전자. LG 쪽에서 좀 강하게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 추천주인데도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수익률이 좀 특징적인 현대글로비스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정말 쭉 올라오고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계속 수익을 꾸준히 누적을 해왔거든요. 지금 24%가 넘는 수익률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룹사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매집 구간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이제 물량, 과거에 이제 상단의 물량들을 좀 가볍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유럽의 점유율을 이제 7%대까지 끌어올렸다는 부분은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뭐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환율 하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그때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 그리고 여러 가지 메이저급 브랜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를 이제 점유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의 신차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콜드체인 해상 운송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관련한 업체를 선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 본다고 하면은 관련한 수혜 기업으로 더욱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평소보다 더 많이 또 대량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끌어올렸던 부분이 기존에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사 부분을 볼 때 이제 키 맞추기를 한번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뭐 기아차나 현대차와 다르게 선반영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올해 상승 부분 그리고 성장 전망을 봤을 때에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콜드체인 백신 부분 그리고 로봇이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관련한 시장을 진출을 해서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11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가 현대 글로비스의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계열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또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보도록 하시죠. BH, 인텍플러스, 해성 DS, 코스모 신소재. 와, 인텍플러스 수익률이 엄청난데요. 거기다가 해성 DS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김민재 전문가에게 BH란 뭐 이런 종목이 딱 떠오르는데 수익률이 뭔가 아쉬워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다 오래된 종목들인데 가지고 있으면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뭐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성 DS나 인텍플러스처럼 이제 BH도 저만큼 수익이 충분히 날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버틸 각이고요. 네, 버틸까? 네, 제가 작년 딱 요 시즌 때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항상 BH는 4분기가 가장 최대 실적이 나온다, 3, 4분기가 가장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요때쯤 추천을 드렸는데 이 설날 때, 좀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이 설날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가가 단순하게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렸던 종목은 꼭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최근에 추천이 들어갔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갈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꼭 보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잘 횡보를 하다가 딱 요 구간만 없었다면, 코로나 때만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상승이 가능했었던 위치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오랫동안 매집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를 다시 한번 기다렸던 이 BH의 매집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 구간대에서 매집한 부분으로 큰 상승을 이룰 수 있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BH가 이 아이폰 쪽 호재만 하나만 있었을 때도 충분히 좋은 호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자회사 DKT 같은 경우가 이 5G 안테나 쪽을 납품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이 안 나온 부분을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종목들 보유할수록 더 높게 수익률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 지금 현재 매수했을 때 가장 좋을 종목을 BH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BH 지금 구간에서도 또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현대 글로비스, 전략 사업들의 본격 성장의 해 더 가져가자라고 알려주셨고요. BH, 상승은 온다, 성장 모멘텀 많고 홀딩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세 글자에 생필품은 다 잠글 거야 하면서 중국 소비 관점에서 알려주셨어요. 최병진 전문가, 저는 바로 라겔락이 떠올랐어요. 네, 이번에 힌트가 너무 쉽다 보니까 네. 다들 맞추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겔락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밀폐용기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98년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우수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유지가 안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진입 장벽도 이제 높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집콕적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수혜 관점도 존재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락겐락 이 기업이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실적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베트남 그리고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또한 지금까지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수혜 부분 그리고 중국 경기 성장에 따른 수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힌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춘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춘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2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우량주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도 점차적으로 높아갈 거고요. 그리고 라켈나 또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높았을 때 이제 5만 원 부근까지도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성장이 좋았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과거의 호황기 때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증시는 굉장히 이제 2017년도, 18년도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신고가도 경신했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박스권 하단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코로나 이슈도 이제 확진자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집콕적 수혜로 방어도 했지만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업의 이제 진 면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으로 이제 제품 라인업 또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다음 달에 춘절을 보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13,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9,7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락앤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기다리고 있죠. 5글자, 세계적 동맹 건설관리회사. 김민재 전문가, 저는 작가님을 믿어요. 제약주가 아니고 건설주 같은데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거 작가님이 안 바꿔주셨으면 아무도 못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이 건설 쪽이 언급이 되면서 종목명이 좀 쉬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명 일단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이 한미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힌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건설 회사라기보다는 건설 관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기존에 뭐 시공 단계로 국한된 회사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뭐 기획이나 설계까지 모두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CM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린 뉴지라든지 디지털 뉴스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혜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린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그린 뉴스에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성향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종목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부연 설명이었다. 결국은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보너스 종목이 하나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원래 오늘 추천드린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절가 목표가부터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순하게 그냥 10%씩 끊어서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뚫리지 않았던 저항대가 뚫리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행보를 하면서 마지막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된 순간부터는 위로 저항 구간이 크게 열리면서 지금 화면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차트가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설명만 좀 더 드리면
위로 저항권이 좀 크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12,500원 가격대 근처에서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 제가 항상 종목을 요새 2개씩 가져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의 히든 종목 네, 차트가 잠깐 계속 좀 컴퓨터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글로벌부터 정리를 드리면 목표가 이상까지 계속 끌고 가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슈팅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만큼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드리면 예전에 궁에 설명드렸던 종목을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한미글로벌이었고요. 또 오늘 저희 방송에 또 깨알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제약까지 추천 주셨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